첫 키스의 서투름이나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탄 성취감처럼 오래오래 잊지 못할 첫 순간들이 인생에 있는데 첫 계약서 검토 역시 제겐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금융을 1도 모르던 제가 어쩌다 보니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첫 바따로 검토했던 계약서는 전자단기사채 인수계약서였습니다. 처음 이 계약서를 보는 분들은 낯선 용어인 전자단기사채에 흠칫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차분하게 읽다 보면 빨리 갚아야 하는 사채인데 전자적인 특성을 지녔나 보다 정도로 전자단기사채가 뭔지 추측할 수 있고, 이 추측이 그리 틀린 것도 아니기에 용어의 낯섦은 그닥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에서 진짜 주의할 부분은 우리에게 여러 이유로 익숙한 단어인 인수가 여기에선 우리가 알던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경제기사에서 보던 인수의 많은 경우는 애퀘지션으로서의 인수입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건 신의 한 수다 라거나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다 무산되었다 등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려는 행위를 많은 기사에선 인수라 부르지요. 이때 인수는 영어로 acquisition입니다. 한편 여러분이 주식에 장기 투자 중이거나 상법에 익숙한 변호사시라면 여러분께 익숙한 인수는 아마 subscription으로서의 인수일 것입니다. 증권이 발행될 때 이를 취득하기 위해 청약을 넣고 배정받는 과정이 subscription으로서의 인수인데, 신주인수권의 인수가 바로 이 인수이며 유상증자 영상에서 이 의미로의 인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뉴스나 일상에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만날 법한 인수들인데, 하필 제 변호사 인생 첫걸음에서 만난 전자단기사채 인수에서 인수란 acquisition도 subscription도 아닌 underwriting으로서의 인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이 이 법에서 인수란 제3자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인수가 바로 underwriting으로서의 인수입니다. 잠깐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조문을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공모 영상에서 소개했던 모집 3호 매출과 같은 자본시장법상 개념을 내포하고 어떤 행위를 인수로 정해놓고선 그 행위를 전제로 모집 3호 매출하는 건 역시 인수로 정해야 하는 극악한 정의 방식을 사용하는지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혹스러웠던 제 첫 계약서 검토는 결과만 놓고 보면 친절한 선배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어찌저찌 처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으로 처리한 게 아니었기에 다음날 다시 보았을 때 여전히 인수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다량의 인수계약서를 검토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인수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하는 곳이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회사가 돌아가는 원리에 딴지걸 생각 없습니다. 또 선배들도 분명 제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 주었고요. 회사를 다니시는 중이라면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먼저 금융업에 발디딘 누군가가 딱 한 번만 인수에는 3가지 의미가 있고 전자단기사채 인수계약의 인수는 언더라이팅으로서 인수라는 점을 이 영상처럼 알려주고, 인수의 정의를 구성하는 모집 3호 매출이 각 어떤 행위인지 지난 공모 영상처럼 설명해 주었다면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많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개인적인 일로 치부했을 텐데 M&A 종사자, 그러니까 애퀘지션으로서의 인수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조차 인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헷갈려 제게 문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건 좀 문제 있는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와중에 작년 DLS 대란에서 파생결합증권 또는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원금 손실을 겪은 분들이 은행에서 권유한 거라 예금 같은 건 줄 알았다고 하소연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자 비단 인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과 금융회사 제반에 관해 우리는 그간 참 모르고 있었고, 그 모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겪고 끝날 뿐이지만 어떤 사람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대유튜브 시대인 만큼 혹시 여기에 관해 잘 설명된 채널이 있나 싶어 금융과 투자를 키워드로 찾아보았는데, 참 훌륭하고 재밌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시황과 투자 전략에 관한 얘기가 주 콘텐츠이지 개념 하나하나를 풀어 설명하는 분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금융상품의 내용에 법률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라 법률이라는 키워드로도 채널을 찾아보았는데, 변호사들의 채널은 물론 전 대법관님이 운영하는 채널까지 존재하지만 딱히 금융을 메인 주제로 삼진 않고 보다 대중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듯 제가 찾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념풀이 채널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렇다면 저라도 한번 규정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개념과 규제들을 알아가는 영상을 만들어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 일하는 영역이자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포착하기 용이한 곳이 금융투자의 세계 내지 자본시장이기에 함께 조문을 읽어가며 안개를 걷어낼 그 첫 번째 영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골랐고, 투자, 증권, 증권사, 시장, 상장, 공모 등의 주제에 관해 한 줄씩 규정을 읽어가며 각 개념과
주의할 내용들을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첫 단추인 언더라이팅으로서의 인수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세 종류의 인수가 존재한다는 점과 개요를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언더라이팅으로서의 인수가 무엇인지와 실무에서 인수보다 더 많이 회자되는 대표 주관에 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선 인수의 개념 및 인수 규정을 알아야 비로소 이해 가능한 주제들인 공모 가격 결정과 요즘 핫한 하이드 펀드 및 코스닥 벤처 펀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에 빠삭하지만 종종 몇 가지 개념이 헷갈리는 금융권 종사자이시든, 아니면 금융상품을 잘 몰라 괜한 피해볼까 걱정하는 보통의 투자자이시든, 이번 인수 3부작을 비롯한 제 채널의 영상들이 여러분이 피해보지 않고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수 개념과 대표 주관 업무에 관해 이어나가겠습니다.